어제 기시다 총리와 12년 만에 일본에 가서 만났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에서 열었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今回の訪日を契機として信頼と友情が育まれ日韓関係が大いに飛躍す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자, 12년 만에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 지금도 계속 일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신문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언론사도 있었고 아닌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보시죠. 자,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신설,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 재개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수출 규제 해제, 한일 재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공동 이익 추구하는 파트너, 기시다 총리도 양국 관계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은 한일 미래 함께 준비하자라면서 긍정적인 메시지 냈습니다. 셔틀 외교 복원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죠. 조선일보 사설은 보면은 12년 만에 방일에 대한 성과는 인정하나 그러나 일본의 유보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아쉽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과나 반성 없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결단에 그 호응이 다소 유보적이었다,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부분 아쉬움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소 아쉽더라도 나중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방한했을 때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그때까지라도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은 담겨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부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외교 참패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전무했고 저자세 윤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참패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민식 교수님?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이어지는 한일 정상회담의 평가를 놓고 저는 많은 이제 논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윤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것을 과거의 패턴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종의 한일 관계에서 협상을 주고받고 우리가 무엇을 줄 테니 일본도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이런 외교적 협상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박한 평가가 나올 수가 있죠. 네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윤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무한 반복됐던 악순환의 그 반복된 고리가 바로 그런 협상의 관점이었거든요. 고노다마 나왔다가 또 무라야마다마 나왔다가 오부지선언 나왔다가 또 아베가 또 한 번 또 뒤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한밥이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뒤틀고 다 사과하고 번복하고 합의하고 번복하고 이걸 계속 해왔던 게 한일 관계의 지금까지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 악순환을 끊자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한일 관계를 평가했던 그런 평가의 기준과 잣대, 과거의 잣대가 아니라 협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결단이라는 차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그 결단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DJ 때 북한과 냉전적 관계를 해소하고 우리가 국력에서 앞서간다는 자신감 속에서 햇볕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햇볕 정책 때 그때 DJ가 했던 대표적인 게 선공후득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유 있는 자세로 주자. 받는 건 나중에 받아도 된다. 선공후득이라는 게 당시 DJ와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뭐 상호주의 안 한다고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제 미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공후득의 정신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때 진보진영, 민주당 박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지금 저는 일본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선공후득의 자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과거 영매에서 무한 반복의 악순환에 빠지지 말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위협, 동북아시아의 근본적인 질서 변동 이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같은 가치로 가야 된다고 하는 선공후득의 관점에서 이 고리를 끊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관점에서 보면 협상의 관점에서는 박한 평가가 나오지만 결단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결단에서 지금 얻은 게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얻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뭐 WTO 제소도 취소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소미아도 회복시켰고, 그리고 청구권도 이제 다시는 청구 안 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아냈으니까 얻은 게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는 못했는데 나는 했다라고 하는 한일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가 있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일본이 되게 가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부당한 가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무역 제재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얻은 걸로 볼 수 있을까? 되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사법부를 부정하는 행위를 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은 굶어 죽어도 그 돈 안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우격 다짐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되려 이야기를 해야 했다고 하면 저는 올해 4월에 이제 방사능 유출 문제가 이제 되게 본격화됩니다. 네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못 하고 온 것 정말로 얻은 게 없는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완벽히 엇갈리는데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